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7도, 영천, 경주 34.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한여름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모레엔 대구의 낮 기온이 27도로 떨어져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며 국내 정치는 다당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역에서도 군소정당들이 후보를 내고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여당과 제1, 2 야당을 뺀 군소 신생정당 후보는 대구 37, 경북 29명입니다. 정당별로는 대한애국당이 25명, 정의당 19명, 민중당 17명, 녹색당 2명 순입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긴 정당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4년 전 6회 지방선거 때보다 6명 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군소정당 후보 수가 조금 늘어난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굳건해 보였던 지역 보수 민심이 흔들리면서 군소정당들은 이전 선거 때보다 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지역구 시의원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했던 정의당은 이번에 후보 2명을 냈습니다. 현장에서 바뀐 유권자들의 반응을 느낀다며 특정 정당을 향한 일방적인 지지로는 민생이 나아질 수 없다고 변화된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를 일당이 지배해왔던 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정의당을 통해서만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지난해 새로 출범한 민중당도 생활 정치를 위한 후보를 내고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번 해서 당명을 날리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 목소리와 좀 더 밀착해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 후보 중심으로 광역 후보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선거에 나서는 군소정당들.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볼 점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승부를 점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등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지난 5일까지 조사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28.3%, 임대윤 후보 26.4%로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26%, 한국당 24.6%로 어느 정당도 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승부를 보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역 정치를 독식해온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공천 등에서 구태를 반복하면서 보수 지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층이 40%를 넘어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이른바 샤이 보수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여야 대구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32개 정책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지만 권영진 후보만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선거 사무실 앞에서 장애인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또 권영진 후보가 지난달 31일 선거운동 출정식 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애인과 부모를 피해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다 넘어진 뒤 장애인 딸을 둔 50대 여성을 테러범으로 매도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선거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6회 지방선거에서 8%, 20대 총선 10.13%, 지난해 대선은 22.28%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 경북도 20대 총선 14%에서 지난 대선 27.2%로 상승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봉화경찰서는 봉화군수 출마자의 지지를 당부하며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봉화군 석포면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집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60대 주민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는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함께 정하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김천 지역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6개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 민간 공급 레미콘 판매 가격을 각 회사 공시단가 대비 83%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2016년 4월에는 이들 가운데 5개 업체가 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업체들은 합의 사항을 위반할 때는 납품 물량에 대해 5배 벌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2부는 지난 2008년 포항시 북구에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43억 원인 공사대금을 78억 원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55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포항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 46살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2014년 포항 남구에 요양병원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설사와 식품회사를 만들어 공사대금과 거래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2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5연승을 기록한 삼성이 이어진 문학 원정에서 내리 2경기를 내준 가운데 오늘 저녁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최근 연승과 함께 6위까지 올라섰던 삼성은 이번 주 SK와의 맞대결에서 외국인 투수들이 SK 중심 타자들의 홈런포에 무너지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주말 홈에서 최근 상승세인 LG를 만나는 만큼 팀 분위기를 가다듬어야 할 삼성은 오늘 저녁 SK와의 주중 마지막 문학 원정에 백정현 선수가 SK 켈리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